안녕하세요. 저는 주류 언론들이 말하지 않는 세상을 보는 관점의 차이를 좀 느껴보고자 어, 하루에 한 개씩의 주제를 정해서 하나의 기사를 정해서 그 기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기사는요, 러시아 인사이드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기사가 하나 나왔길래 소개하고자 합니다. What Donald Trump is preparing. 정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려는 일은 무엇인가? 그가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김정은과의 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또그 중국을 향해서 관세를 매기고 하는 그런 무역 전쟁을 시작하는 과연 그의 의도는 무엇이며 그가 진짜로 하려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기사를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The problem, 문제. 참, 그 전에 이 소제목을 잠깐 볼게요. 잭슨주의자 트럼프 대통령. 그는 제국주의를 해체하는데 착수했다. 제국 건설로부터 미국 국방부를 독립시키고 미국 정보부 CIA가 통치하던 국가를 국가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다라는 소제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문제. 1916년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레닌은 제국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가장 높은 단계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는 제국주의의 본질은 자본주의라는 걸 간파했죠. 제국주의란 자본주의인데 독점이 지배하는 단계에 필연적으로 다다른다. 그리고 재무 자본이 확인되는 곳에서 자본이 중요한 소득 원천을 얻게 되고 또 국제적인 단합 세력 간의 공유가 시작된다. 또 선진 자본 국가들 간의 세계 영토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커튼을 열자 햇빛이 쏟아지고 거기서 그 드라큘라가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그 커튼의 이름은 The Establishment Curtain. 그러니까 미국 기득권, 그런 어떤 자본이라든지 대재벌 그들의 그 커튼을 걷어치우자 그들이 숨어있던 구석 공간 어두움에 숨어있던 그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소리 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그가 설명한 자본주의의 집중화 현상의 논리가 확인된다. 과거 100년 시기에 새로운 제국이 탄생했다. 미국이라는 제국. 병합과 획득의 힘으로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지배계급으로 탄생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로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자축을 한다. 우리가 이미 목격한 바로는요, 그것이 바로 스위스 다보스였죠. 다보스에 모이는 이들은 미국 국민들의 이익에 봉사하지 않죠. 그들은 자신의 부의 축적 수단으로 미국 영방 정부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극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대자본들에게 국가란 조국이 아니죠. 하나의 이용 수단일 뿐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었는데요. 2016년 1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그러면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후보 시절부터 자본주의 초기 단계로 다시 돌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즉 자유경쟁 체제를 통한 아메리칸 드림의 부활이었죠. 레닌이 그랬듯이 그러한 발전의 방향의 역전 현상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방향을 제시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국주의적 자본주의 시스템의 핵심은 어시어 세브로스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방부 교리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이 됐죠. 세상은 이제 두 개로 나뉘었다. 선진국과 후진국. 2001년 9.11 사건 이후로 미국은 끊임없이 중동과 남미의 국가들을 파괴시켜 왔죠. 우리는 미국 국방부가 세계를 보는 관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메뉴얼 윌러스턴, 지오바니 아리기 혹은 사미르 아밍 등과 같은 반제국주의 학자들과 동일한 컨셉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하는 문제 해결점은 다국적 국가로 하여금 미국 경제에 재투자해라 라는 말이고, 미국 국방부와 CIA를 현재의 미국 제국의 기능에서 국가를 지키는 방위의 기능으로 다시 되돌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제 협약들을 취소하고 철회하고 구질서를 통합하는 정부 간 조직 기구들을 다시 재조직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했던 일을, 그는 취임하자마자 TPPA를 가장 먼저 해체했죠. 이런 무역 조약 기구들은 중국을 고립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고, 이 TPPA는 오바마가 일본을 중심으로 체결했던 조약인데 이 역시 중국 고립 작전이었죠. 이미 체결되어 발효된 협약들, 예를 들면 나프타 같은 것들은 취소하거나 되돌리지 못하지만, 현재까지 국가 간의 비관세 협정과 같은 그런 신자유주의 협약과는 정반대되는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거죠. 정부 간의 조직기구 해체하기. 여기서 자주 언급된 내용인데, 유엔 조직들이 더 이상 평화를 위한 포럼이 아니고 미국 제국주의의 도구로 이용되는 들러리로 이용되는 현실이 있었죠. 그래서 단지 소수의 나라들만이 계속해서 미국 제국에 저항했었죠. 뭐 북한이라든지 이란 등등. 한국 전쟁 같은 경우에는 소련이 유엔에 불참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죠. 그리고 2012년 7월 그것은 또다시 되풀이 되고 있었죠. 2012년이면은 오바마가 집권했을 그 당시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조직 내에 제국의 기둥을 만드는 두 개의 중요한 틀을 직접 공격했죠. PKO라고 평화유지기구와 인권위원회 HRC가 그것인데, 이들이 나토가 수행하는 인권을 빙자한 전쟁을 정당화시켜 주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기구의 예산들을 모두 박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엔 기구들을 폐기시킬 의사가 명백히 없기 때문에 그 원래 기능들을 다시 되돌리는 데 집중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G7도 공격했어요. 이 회의는 1994년에 창설되었는데 서로의 관점을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점들을 서로 교환하기 위한 거였는데, 이 역시 제국 지배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 왔죠. 2014년부터는 반러시아 경제 제재의 도구로 변형되어 사용되었고, 그리하여 앵글로색슨 국가들의 새로운 전략을 확인시켜주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었죠. 다른 말로 러시아 국경까지 제국을 제한시켜 세계전쟁을 피하고 손실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혼란스러운 동맹들에게 미국은 더 이상 제왕적 존재가 아니고 동맹국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죠. 마지막으로 그는 프랑스를 이용해서 유엔을 해체하려고 했고, 이탈리아로 와서 베넌에게 미국 은행의 도움을 받아 반시스템적인 정부를 조직할 걸 지시했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제 생산적인 경제에 재투자하는 거. 생산적인 경제에 재투자하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기업들이 자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투자할 것을 요청했죠. 미국 경제가 즉각 회복되기 시작했고 언론들은 그를 인정한 유일한 경제 살리기가 그의 유일한 성공 지점이 되기 시작한 거죠. 세계 경제는 아마도 번영을 계속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한은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부를 계속 빨아들이는 일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와 CIA 역할을 다시 또 재조정을 했죠.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가장 어려운 숙제일 것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 그는 군인들을 믿었으나 2001년 9.11이 일어나던 그때 정치에 입문했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 당시에 그 정치 고위 관료들을 믿지 않아요. 그는 주류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들의 모순에 대해서 또 지적했죠. 부시와 오바마가 지하디스트를 없애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세상은 잔인한 지하디스트로 창궐하는 현실의 모순을 그는 직접 목격했죠. 그래서 그가 취임하자마자 그는 군부 권력들의 인물들로 둘러싸였죠. 군부 쿠데타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했고 그가 계획하려던 일들을 실제 실행하고자 했습니다. 자, 당시 그는 육군 군부에게 사실상의 전권을 주었으며 결국은 군대와 정보국으로부터 그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치지 않았죠. 트럼프 대통령은 NSA를 재편한 후에 미국 군부가 지하디스트를 지원하는 일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죠. 그리하여 우리는 점차 알카에다와 다에시의 세력들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은 남부 시리아에서 미국이 지원한 지하디스트를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더 이상 사조직의 군대를 만들지 않을 것이며 전 세계 테러리스트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는 반테러리스트 운동에 반러시아 기능을 추가한다면 나토 해초도 포기할 것처럼 행동했고 또 나토에게 특권을 주지 않을 거라고도 선언했죠. 그래서 저는 나토 사무총장의 특별 비자도 거부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는 나토의 반러시아 기능을 약화시키기 시작했고 러시아와 함께 동유럽의 국가들의 동맹 조작의 철회를 협상하기 시작했죠. 이 외에도 그는 현재 유럽의 집단 방위 체제에 대해서 거부하는 행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나토를 해체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 이란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유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존의 냉전 질서가 파괴됨으로써 달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eep in mind, 기억하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냉전 질서로 이루어진 국제관계를 파괴할 것인데 매우 사려깊고 논리적인 매너로 행동할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기존의 다국적 지배계급의 이익에 반하는 급격한 사회 대격동의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